살면서 이게 다 무슨 소용인가 싶은 적 있으신가요? 열심히 살아왔는데 뭐 하나 남는 게 없고 매일 똑같은 일상이 반복되는 것 같아 허무할 때가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내 인생이 이게 다인가 하는 생각이 더 자주 들죠. 200년 전 정양용 선생님도 이런 고민을 하셨습니다. 18년간의 유배 생활 속에서 모든 걸 잃고 절망적인 순간에도 선생님은 삶의 진짜 의미를 발견하셨습니다. 그분이 깨달은 건 이겁니다. 인생이 덧없다는 사실을 인정할 때 오히려 진짜 중요한 것이 보인다는 것. 남들 기준이 아닌 내 기준으로 살 때 비로소 만족과 평안이 온다는 것 말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허무함에서 벗어나 진짜 의미 있는 삶을 사실 수 있을 겁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부질없다는 말의 의미부터 다시 새겨보겠습니다. 사전적으로는 대수롭지 않거나 쓸모가 없어서 헛되고 무익하다는 뜻인데요. 그 어원을 살펴보면 옛날 대장간에서 쇠를 달구는 불질에서 유래했다고 합니다. 제대로 달궈지지 않은 쇠는 아무 쓸모가 없듯이 우리의 노력도 때로는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열심히 달려왔지만 결국 남는 것은 허무함뿐인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부질없다는 감정은 단순히 부정적인 것만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감정을 통해 우리는 삶의 본질을 더 깊이 탐구하고 진정한 가치를 찾아 나설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이 감정은 우리에게 무엇이 진정으로 중요한가? 라는 근원적인 질문을 던지며 외부의 기준이 아닌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이도록 이끌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화려함이나 성공이 아닌 본질적인 만족감과 의미를 탐색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러므로 부질없다는 감정을 회피하기보다 그 감정 속으로 깊이 들어가 자신을 성찰하는 기회로 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허무함의 감정이야말로 우리를 성장시키고 더 단단한 내면을 갖게 하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요즘 젊은 세대들은 이러한 감정을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노력은 배신한다. 결국 모든 것은 손쉽게 얻어진다는 식의 이야기나 가격 대비 만족도가 낮은 소비를 시옷, 비용이라고 부르며 후회하는 모습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신조어들은 그들이 느끼는 경제적 불안감과 치열한 경쟁 사회 속에서 오는 좌절감을 반영합니다. 비록 열심히 노력했지만 그 노력만큼의 보상이 주어지지 않을 때 사람들은 자신의 노력이 부질없다고 느끼기 쉽습니다. 통장이 텅 비어버린 상태를 자조적으로 텅장이라 표현하며 돈을 모으는 것조차 무의미하다고 느끼는 경우도 있죠. 이런 표현들은 경쟁이 심하고 경제적으로 불안정한 사회 속에서 젊은 세대가 느끼는 상실감과 덧없음을 반영합니다. 그들은 어쩌면 이런 자조적인 표현을 통해 자신의 노력을 깎아내리거나 현실을 유머러스하게 받아들이려 하는지도 모릅니다. 때로는 무거운 현실을 가벼운 언어로 표현함으로써 심리적인 방어 기제를 발동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표현 속에는 진정한 의미를 찾고 싶다는 내면의 갈망이 숨어 있습니다. 단순한 좌절이 아니라 더 나은 무언가를 바라는 깊은 열망이 그 밑바닥에 자리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 갈망을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이 감정들을 솔직하게 마주하고 그 안에서 우리만의 해답을 찾아야 합니다. 왜 이런 감정이 드는가? 무엇이 나를 이토록 허무하게 만드는가?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는 것이 바로 진정한 삶의 방향을 설정하는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덧없는 세상 속에서 어떻게 흔들리지 않는 나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요? 인생의 무상함을 이야기할 때 흔히 떠올리는 인생무상이라는 단어처럼 삶은 영원하지 않고 끊임없이 변화합니다. 영고일취영화로움과 쇠락이 한순간에 일어남, 부운조로 뜬 구름과 아침, 이슬처럼 덧없는 인생, 영려과객여관에 머무는 나그네처럼 잠시 머무는 인생, 호접지 목나비가 된 꿈처럼 인생이 꿈과 같음과 같은 사자성어들도
모두 인생의 덧없음을 표현하고 있죠. 이처럼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사람들은 삶의 허무함을 느껴왔습니다. 고대 철학자들부터 현대의 사상가들까지 수많은 이들이 인생의 덧없음 앞에서 고뇌하고 성찰해 왔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허무함에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허무함 속에서도 의미를 발견하려는 태도입니다. 이 인생의 유한함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면서도 그 안에서 자신만의 가치를 찾아내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야말로 진정으로 의미 있는 삶을 만들어가는 방법입니다. 진정으로 강한 사람은 주변의 평가나 유행에 휩쓸리지 않습니다. 그들은 마치 뿌리 깊은 나무처럼 외부의 바람에 흔들리지 않고 굳건히 서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고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이며 흔들림 없는 자기 기준을 세웁니다. 이런 내면의 힘이야말로 우리가 혼돈 속에서도 평정심을 유지하고 자신만의 길을 묵묵히 걸어갈 수 있도록 돕는 원동력이 됩니다. 당신도 당신만의 뿌리를 내릴 수 있습니다. 외부의 변화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당신의 내면에서부터 솟아나는 강인함을 믿으세요. 우리는 종종 타인의 시선과 평가에 너무 많은 에너지를 쏟아붓습니다. 내가 어떻게 보일지,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지에 대한 걱정은 우리의 행동을 억압하고 진정한 나를 표현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특히 요즘처럼 사회관계망 서비스 사회, 관계망 서비스가 발달한 시대에는 끊임없이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게 됩니다. 좋아요 수, 댓글 하나하나에 우리의 기분이 좌우되고 타인의 평가에 따라 자존감이 요동치기도 합니다. 남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자신의 본 모습을 감추고 가식적인 삶을 살아가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생각보다 타인에게 큰 관심이 없습니다. 각자의 삶을 살아가기에도 바쁘기 때문이죠. 당신이 어젯밤 걱정하며 뒤척인 그 말 한마디, 그 표정 하나, 그 행동 하나를 상대방은 이미 잊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니, 애초에 신경조차 쓰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당신만 홀로 끙끙 앓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처음에는 서운하게 느껴질지 몰라도 결국은 우리에게 엄청난 자유를 선사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애쓰지 않아도 되고 모든 상황에서 완벽하려고 긴장하지 않아도 됩니다. 당신이 생각하는 것만큼 세상은 당신에게 집중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무관심의 세계가 아니라 자유의 세계입니다. 당신이 이 진실을 받아들이는 순간 당신은 타인의 시선이라는 감옥에서 벗어나 진정한 당신의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무엇을 생각하든 당신의 가치는 변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하고 온전한 존재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세요. 그리고 그 믿음 위에서 당신의 삶을 새롭게 설계해 나가세요. 타인의 시선이 아닌 당신의 진정한 욕망과 가치관을 따르는 삶.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자유를 얻는 길입니다. 자유를 얻었다면 이제는 자기 자신에게 집중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비어 있을 때 우리는 그 빈자리를 외부의 것으로 채우려 합니다. 타인의 관심, 인정, 칭찬으로 마음을 채우려 하지만 그것은 마치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와 같습니다. 잠깐은 채워지는 듯하지만 결국 더 큰 공허함만 남죠. 인간의 마음은 참으로 오묘해서 바깥에서 얻는 어떤 것으로도 근원적인 갈증을 해소할 수 없습니다. 돈을 많이 벌어도, 높은 지위에 올라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아도 여전히 허전함이 가시지 않는 것은 바로 이 때문입니다. 마음의 빈자리는 오직 우리 자신의 성찰과 수양으로만 채울 수 있습니다. 마치 몸이 아플 때 약을 먹고 쉬어야 낫듯이 마음이 허전할 때는 내면을 들여다보고 스스로를 다듬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스마트폰을 잠시 내려놓고 고요함 속에서 자신을 마주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그 시간 동안 당신은 비로소 진정한 나와 대화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를 깊이 생각하는 시간은 우리에게 단단한 내면의 힘을 길러줄 것입니다. 외부의 자극에 끊임없이 반응하며 살아가는 대신 잠시 멈춰서서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연습을 해보세요. 처음에는 어색하고 불편할 수 있지만 점차 그 고요함 속에서 진정한 평화와 충만감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스스로를 돌아보고 자신의 가치를 발견하며 그 가치를 세상에 표현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으로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는 첫걸음입니다. 타인에게 의존하여 채워지는 행복은 한계가 있지만 자기 수양을 통해 얻는 내면의 충만함은 영원합니다. 또한 우리는 허영과 자존의 차이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허영은 내가 나를 믿지 못해 남의 입으로 나를 증명받으려는 마음입니다. 스스로 가치 있다고 느끼지 못하니 남들이 인정해 주어야만 겨우 안심이 되는 상태죠. 그래서 끊임없이 보여주려 하고 뽐내려 하며 과시하려 합니다. 값비싼 옷, 큰 집, 화려한 직함 등 외부적인 요소들을 통해 자신의 가치를 입증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허영으로 얻은 인정은 모래성과 같아서 바람이 불면 무너지고 비가 오면 씻겨나갑니다. 외부 조건에 의해 세워진 탑은 외부 조건에 의해 언제든 허물어질 수 있는 법이죠. 반면 자존은 남이 뭐라 하든 스스로 부끄럽지 않은 상태입니다. 밖에서 인정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 스스로를 긍정하는 것입니다.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자기가 옳다고 믿는 바를 묵묵히 행하고 세상이 등을 돌려도 자기 길을 꿋꿋이 가는 것이죠. 이런 사람은 굳이 자랑하거나 설명하려 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안에 이미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확신이 있는 사람은 남의 인정이 필요 없고 남의 인정이 필요 없는 사람은 허영을 부릴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남과 비교하기보다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를 비교하며 어제보다 오늘 조금이라도 나아졌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남보다 앞서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넘어서는 것, 그것이 진정한 성장입니다. 남들의 기준으로 자신을 재단하는 것은 끝없는 불만족을 낳을 뿐입니다. 항상 더 나은 누군가와 비교하며 열등감에 시달리거나 자신보다 못한 사람을 보며 우월감에 빠지는 것은 진정한 자존감을 기르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진정한 자존은 외부의 비교가 아니라 내면의 성장에서 비롯됩니다. 오늘부터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지금 허영을 좇고 있는가? 아니면 자존을 기르고 있는가? 남에게 보여주기 위해 살고 있는가? 아니면 나 자신에게 떳떳하기 위해 살고 있는가? 그 답에 따라 당신의 삶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허영은 당신을 끊임없이 남의 시선에 묶어두지만 자존은 당신에게 진정한 자유와 독립성을 선물할 것입니다. 조용하지만 단단한 사람,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스스로 빛나는 사람이 되세요. 마지막으로 우리는 인생을 망치는 세 가지 집착을 끊어내야 합니다. 바로 남의 평가, 겉으로 보이는 체면, 그리고 비교에서 나오는 우월감입니다. 이 세 가지는 서로 연결되어 우리의 마음을 좀먹고 진정한 행복을 방해합니다. 이 집착들은 마치 달콤한 독약과 같아서 당장은 만족감을 주는 듯하지만 결국 우리를 병들게 합니다. 먼저 남의 평가에 대한 집착을 살펴봅시다. 앞서 말했듯이 남의 평가는 바람과 같아서 언제 어떻게 바뀔지 알 수 없습니다. 좋은 평가를 받으면 기뻐하고 나쁜 평가를 받으면 낙담하는 삶은 결국 우리를 지치게 만듭니다. 사람들의 평가는 종종 그들의 주관적인 기준이나 감정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우리의 노력이나 진정한 가치와는 무관한 경우가 많습니다. 똑같이 행동해도 어떤 사람은 칭찬하고 어떤 사람은 비난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평가를 쫓아 이리저리 맞추려 하면 결국 누구도 만족시키지 못하고 자기만 지치게 됩니다. 오히려 자신의 중심을 잃고 혼란에 빠지기 쉽습니다. 우리는 타인의 평가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만의 굳건한 기준을 세워야 합니다. 둘째로,
체면에 대한 집착입니다. 체면이란 남에게 보이는 나의 모습입니다. 실제로 어떤 사람인가 보다 어떤 사람으로 보이는가에 더 신경 쓰는 것이죠. 그래서 없어도 있는 척하고 모르면서, 아는 척하며 못하면서 잘하는 척합니다. 이런 가식적인 모습은 일시적으로는 통할 수 있지만 진정한 관계를 형성하는 데는 방해가 됩니다. 언젠가는 진짜 모습이 드러나기 마련이고, 그때 받는 충격은 처음부터 솔직했을 때보다 훨씬 클 것입니다. 체면을 중시하다 보면 자기 본연의 모습을 잃어버리고 가면을 쓴 채 살아가게 됩니다. 이는 자신과의 괴리를 만들고 결국 자기 혐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솔직함과 진정성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무기이며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길입니다. 셋째로, 비교에서 나오는 우월감입니다. 남보다 낫다는 느낌은 확실히 달콤합니다. 그러나 이 달콤함은 중독성이 있어서 한 번 맛보면 자꾸 찾게 됩니다. 늘 누군가와 비교해야 하고 늘 위에서야 안심이 되는 상태는 우리를 끊임없이 초조하게 만듭니다. 문제는 세상에는 언제나 나보다 나은 사람이 있다는 점입니다. 아무리 올라가도 위에 누군가가 있고, 그래서 우월감을 통해 얻는 만족은 결코 영구적이지 않습니다. 게다가 비교는 시기심을 낳고 시기심은 마음을 병들게 합니다. 남을 깎아내려 자신을 높이려는 시도는 결국 자신의 내면을 더 초라하게 만들 뿐입니다. 진정한 만족감은 외부와의 비교가 아닌 자신과의 경쟁을 통해 얻어집니다. 과거의 나보다 더 나은 나를 만드는 것에 집중할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성취감과 자존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집착을 어떻게 끊을 수 있는가? 방법은 간단 명료합니다. 시선을 바깥에서 안으로 돌리라는 것입니다. 남의 평가 대신 자기 평가를 기준으로 삼으세요. 남에게 보이는 모습 대신 자기에게 떳떳한 모습을 추구하세요. 남과의 비교 대신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를 비교하세요. 이렇게 기준점을 외부에서 내부로 옮기면 세 가지 집착은 자연스럽게 힘을 잃습니다. 물론 이것이 하루아침에 되지는 않습니다. 오랜 세월 몸에 밴 습관을 바꾸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방향만 알면 길이 보입니다. 오늘부터 조금씩 연습해 보세요. 남의 평가에 흔들릴 때 잠시 멈추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했는가? 그렇다면 됐다. 체면에 얽매일 때 가식을 벗고 솔직해져 보세요. 처음에는 불편하겠지만 결국 그것이 더 편하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비교하려 들 때 의식적으로 시선을 거두어 들이세요. 남의 삶은 남의 것이고 나의 삶은 나의 것입니다. 남의 평가, 겉보이는 체면, 비교의 우월감. 이 세 가지는 달콤한 독약이니 멀리 하세요. 당신의 삶의 주인은 당신 자신이어야 합니다. 외부의 어떤 것도 당신의 가치를 결정하게 하지 마세요. 결론적으로 인생이 부질없다고 느껴지는 순간은 어쩌면 우리에게 던져지는 중요한 질문일지도 모릅니다.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우리는 외부의 시선과 평가에서 벗어나 자기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나만의 기준을 세우고 타인의 관심이 아닌 자기 성찰로 마음을 채우며 허영 대신 자존을 택해야 합니다. 가장 강한 사람은 큰 소리를 내거나 남을 이기는 사람이 아닙니다. 권력을 휘두르는 사람도 재산을 많이 가진 사람도 아닙니다. 진정으로 강한 사람은 바로 침묵 속에서 자기 길을 걷고 내면의 힘으로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외부의 어떤 요인에도 쉽게 흔들리지 않으며 자신만의 가치와 신념을 굳건히 지켜나갑니다. 세상의 파도 속에서도 평온함을 유지하고 혼란스러운 순간에도 중심을 잃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진정으로 강한 사람입니다. 지금 당장 모든 것이 바뀌지는 않겠지만 작은 변화의 시작이 모여 당신의 삶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것입니다. 매일 조금씩이라도 내면을 들여다보는 시간을 갖고 타인의 시선에서 벗어나 자신을 위한 선택을 해보세요.
당신의 무게 중심을 바깥에서 안으로 옮기고 흔들리지 않는 당신만의 삶을 시작해 보세요. 당신은 이미 충분하고 온전한 존재입니다. 이 메시지가 당신의 삶에 작은 울림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